자, 이번 시간에는 특이은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허블이 은하를 분류했던 거 배웠었죠. 뭐에 따라서 분류했었죠? 모양에 따라서 타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 나선은하는 정상 나선은하, 막대 나선은하 이렇게 또 분류를 했었어요. 그죠?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각각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모양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런 거 말고 좀 특이한 은하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배워볼 거예요. 됐죠? 특이한 은하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특이 은하가 뭐냐면 은하 중심부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를 특이 은하라고 합니다. 그 은하의 왜 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에서 엄청나게 센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라는 거죠. 그래갖고 왜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느냐? 중심에 엄청나게 거대한 블랙홀, 질량이 엄청나게 큰 블랙홀, 뭐 우리가 초대 질량 블랙홀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요. 그런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블랙홀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거대한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자, 왜냐하면은 그 블랙홀로 막 이렇게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쫙 방출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뭔가 수축을 하면은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열 에너지가 나오니까 수축하면 열 에너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딘가로 빨려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수축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 블랙홀로 물질이 확 빨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은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 세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전파은하, 세이퍼트은하, 퀴사.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간단해요. 각각의 특징만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먼저 자, 요게 얼핏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죠? 가운데 요 동그란 거 보이죠? 자, 요게 뭐 그 허블의 분류 체계로 따지자면 이제 요게 타원 은하가 될 텐데, 그죠? 뭐 특별한 게 안 보여요. 이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영상이고요. 근데 이거를 전파 영상으로 보면 요렇게 나타납니다. 전파 영상. 전파 영상으로 이렇게 하면 뭐지? 여기에 전파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전파가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막 통화하면은 핸드폰에서 전파 나가는데 그 전파가 눈으로 막 반짝반짝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데 어떤 특별한 영상, 전파를 감지할 수 있는 영상으로 딱 촬영을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이유는 전파를 갖다가 이제 가시광선으로 변환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 아무튼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안 보이던 게 전파 영상에선 보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칭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가운데를 우리가 중심액이라고 하고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양쪽에 물질이 이렇게 분출되고 있는 요 가느다란 실 같은 게 있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Z라고 해요. Z. Z 쫙 Z로 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양쪽에 또 둥그렇게 전파를 강하게 방출하고 있는 부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로브라고 합니다. 로브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Z가 요렇게 방출되고 있으니까, 선생님, 전파가 요렇게 방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Z에서 방출되는 거 아니에요? 로브에서는 방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Z로는 물론 전파도 방출되지만 물질이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래갖고 그 물질들이, 여기 물질 분출. 그 물질들이 여기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요 쌓여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로브라고 하는 거고, 그 물질들에서 전파가 방출되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 로브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가 애초에 여기서 나오는 전파가 우리한테 도달하니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꼭 조심하세요. 이 로브에서 강하게 전파가 방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물질이 양쪽으로 방출이 되고, 그 물질들이 여기에 막 쌓여 있는 건데, 그 물질에서 또 전파가 방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전파 영상으로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지금 전파 은하고 가운데 요 중심에서 Z 이렇게 쫙, 그리고 여기 양쪽에 로브가 있고요. 로브에서 전파가 막 방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로브 Z 중심액 알아두시고요. 자, 양쪽에서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음파 전파 은하라고 하고, 전파 영상으로 봤을 때요, 가시광선 영상으로 보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전파니까 우리 눈으로 전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전파 은하도 왜 이렇게 전파가 강하게 방출되느냐,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됐죠? 끝이에요. 끝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은하들 중에서 보면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은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생긴 은하. 지금 뭐가 다르죠? 가운데 뭔가 나선 은하 같은데 가운데가 너무 밝죠. 이렇게 중심액이 엄청나게 밝은 은하, 우리가 이걸 뭐라 하느냐, 세이퍼트 은하라고 해요. 세이퍼트 은하. 세이퍼트 은하, 여기다 써줄게요. 세이퍼트 은하라고 합니다. 됐죠? 세이퍼트 은하라고 하는데, 자, 요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이게 뭔지 기억나요? 스펙트럼인데 방출 스펙트럼이죠? 방출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요거는 좀 뚱뚱하고, 그죠? 이 폭이 넓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얇고 폭이 작고, 그죠? 이게 폭이 있는데 방출선에도 폭이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그 스펙트럼의 세기를 나타낸 건데, 그죠? 이 스펙트럼의 세기를 나타낸 건데, 이 위로 뾰족돼 있는 게 뭐냐면은 요런 것들이 이제 다 방출선이에요. 방출선들인데 그 방출선이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자세하게 안 할 테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뭐 방출선이 뭐 정확한 기작 같은 건 안 나올 것 같아서 딱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어떤 뭘 관찰해야지 방출선이 나타나는지는 배웠죠. 뜨거운 성운이에요? 차가운 성운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별을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차가운 성운을 관찰하면, 그러니까 그 별에서 나온 빛이 차가운 성운을 통과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고, 방출선은 어디서 관찰할 수 있었죠? 그렇죠. 뜨거운 성운이었죠. 뜨거운 성운, 뜨성. 여기에서 방출선이 이렇게 나타난 게 우리 눈에 관측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 뜨거운 성운이 있어야지 방출선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 뜨거운 성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면 나한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거를 막 반복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도플러 이동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선폭이 넓어져요. 이렇게 엄청 넓어져요.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뜨거운 성운을 관찰을 하는데, 얘가 빠르게 회전하면 어떻게 된다? 이 선폭이 넓어진다. 원래는 이렇게 얇아야 되거든요. 폭이 이렇게 좁아야 되는데, 이게 빠르게 회전하는 거를 관찰하면은 선폭이 넓어진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좀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세이퍼트나 중심액이 엄청나게 밝아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방출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출선. 세이퍼트 하면 무조건 방출선 따라와야 돼요. 자, 폭이 넓은, 강한, 이게 포인트겠네요. 두 개가. 폭이 넓고 강한 방출선이 관측이 되는데, 자, 왜 폭이 넓다? 폭이 넓은 걸로부터, 뜨거운 성운이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냐, 다시 방출선이 원래는 한 요 정도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관찰할 때 이 정도로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막 뚱뚱하게 관찰이 될 수 있다. 폭이 넓게 관찰이 될 수 있다. 빠르게 회전하면. 됐죠? 그다음 뜨거운 성운은 뭐 당연히 방출선이니까 뜨거운 거죠. 이미 배웠던 거. 폭이 넓고 강한 방출선 반드시 알아두세요. 역시 세이퍼트나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중심에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운데 엄청나게 큰 블랙홀,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성운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빨려 들어가서 에너지도 막 방출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이게 이제 특이한 건데, 굉장히 특이한 별인데, 은하죠. 굉장히 특이한 은하인데, 과학자들이 맨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는요, 어디서 발견했냐, 우주의 뭐 끝 정도는 아니어도 끝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멀리
있는 곳에서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 별처럼 생겼는데 별은 아니고 별이라기엔 너무 크고 은하라기엔 너무 작고 이게 뭐지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 은하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점처럼 별처럼 보이느냐 하나의 별처럼 보이느냐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은하인데도 그리고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거를 퀘이사라고 부릅니다. 퀘이사 준항성체 뭐 이런 뜻인데 아무튼 뭐 퀘이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퀘이사의 특징은 엄청나게 멀리 있으면서 우리 지구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구가 있으면 여기에서 굉장히 멀리 이렇게 퀘이사가 있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자,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 자, 스펙트럼에서 무슨 편의가 나타난다고 했죠?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이거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적색 편의.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퀘이사의 스펙트럼인데요. 그 퀘이사의 스펙트럼을 보면 자, 원래 여기 있어야 되래. 얘 지금 H 델타라는 그 방출선인데 원래 여기 있어야 되래가 보면 지금 여기로 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여기에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 적색 편이가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H 베타도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죠? 요 라인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잉 여기서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관찰이 되고 있는 이렇게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됐죠?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아까 요것도 방출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애가 지금 파장이 긴 쪽에서 관측이 되고 있죠. 요렇게. 요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적색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멀어지는 속도,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아두세요. 후퇴 속도라고 해요. 후퇴 속도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퀘이사는요, 엄청나게 멀리 있고요. 적색 편의가 엄청나게 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후퇴 속도가 큰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사실 빅뱅 우주론에서 배울 건데, 이게 매우 멀리 있는 거랑 적색 편의가 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간단히 말을 해주면 이게 여러분이 왜 풍선 불 때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풍선을 분다고 해봐요. 그죠? 풍선을 이렇게 막 불면은 여기에 점이 있고 여기에 점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점이 있고 여기에 점이 있으면 얘 입장에서 보면은요. 풍선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 얘는 조금만 멀어지는데 얘는 엄청나게 많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팽창을 하면은 엄청나게 확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는 애들이 더 빨리 멀어지거든요.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뭐 잘 모르겠으면 일단 넘기세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적색 편의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다. 자, 뭐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거고요. 모든 파장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이유는 중심에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역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됐죠? 이렇게 특이은하들에는 이렇게 일반 블랙홀이랑은 상상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블랙홀로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충돌은하는 뭐 별거 없어요. 은하끼리 충돌하는 걸 우리가 충돌은하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엄청나죠? 은하끼리 충돌하는 거. 이게 실제 은하끼리 충돌하는 사진이거든요. 이게 충돌은하 두 개가 충돌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은하끼리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게 포인트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막 은하끼리 충돌하면 막 폭발이 일어나고 막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뭐 큰일은 날 수 있어도 막 폭발이 일어나고 별끼리 막 와바바바바바 불이 치고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나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이게 하도 빽빽해 보이죠. 그죠? 이게 하나하나가 다 별이잖아요. 이게 다 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불이 치면은
그럴 것 같잖아요. 막 별끼리 막 부딪혀갖고 막 다 없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 폭발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실제 그 은하끼리 막 충돌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충돌을 해도 별끼리 부딪히는 일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일단 은하들은 중력의 영향으로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이거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사실 은하끼리는 웬만하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서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가까이 있는 은하끼리는 그 팽창 때문에 멀어지는 것보다 중력 때문에 막 가까워지는 게 더 커갖고 이렇게 충돌하기도 해요. 간혹 가다가. 그걸 우리가 충돌은하라고 하는 건데, 은하끼리 충돌할 경우에 요게 별들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 왜? 별 사이의 공간이 커갖고 그런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은하가 합쳐지거나 형태가 변한다. 그러니까 막 충돌할 때 큰 은하랑 조그만 은하랑 이렇게 충돌하면 큰 애가 조그만 애 이렇게 흡수한다든지, 그래서 합쳐진다든지, 아니면은 은하 두 개가 어쨌든 합쳐지다 보면 그 중력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은하 형태가 막 변형된다든지 이런 일은 있지만 별끼리 충돌하는 일은 없어요. 자, 왜냐면 우리가 말했듯이 여기서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요별이랑 요별 사이 뭐 굉장히 좁아 보이죠? 여기 요거 얘네 둘 가까워 보이죠? 근데 사실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도 별이잖아요. 근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4.3광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빛의 속도 알죠?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속도인데 1초 똑딱 할 때 지구 7바퀴 반 돌아가는 속도로 4.3년 동안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웬만한 별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안 부딪혀요. 별끼리 은하끼리 부딪혀도 그냥 슝슝슝슝 지나가지, 스쳐 지나가지.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서 복도에서 이렇게 막 빽빽하게 모여갖고 우르르르 지나가고 있어요. 복도에서. 근데 맞은편 복도에서 또 다른 학생들 10명이 막 마주보고 오고 있으면 서로 스쳐 지나갈 때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막 어깨빵 당하고 꽝꽝꽝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운동장에서 넓은 데서 막 100m, 200m 간격으로 벌어져가지고 서로 떨어져갖고 막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반대쪽에서도 다른 애들 한 10명이서 막 100m, 200m, 300m 막 벌어져가지고 걸어오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격이 막 100m, 200m인데 지나갈 때 거의 안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부딪힐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은하끼리 부딪힐 때 별끼리는 거의 부딪히지 않는, 뭐 어쩌다 희박한 확률로 부딪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영상 보이죠? 이게 합쳐지는데 이렇게 막 빵 터지는 거, 이거는 뻥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은하끼리 부딪힐 때 별끼리는 충돌하지 않는, 거의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 뭐 가끔 할 수도 있지만. 됐죠?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사실 별거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전파나 세이포트나 충돌호나 특징 알면 되고, 충돌호나는 그냥 은하끼리 충돌할 때 별끼리는 안 부딪힌다 하더라.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되게 쉬웠어요. 자, 오늘의 한마디. 세이포트너는 폭이 넓고 강한 방출선이, 그리고 퀘이사는 큰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이포트 나오면 폭이 넓고 강한 방출선, 퀘이사는 큰 적색 편이. 근데 그러면 왜 세이포트가 폭이 넓고 강한데?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성운이 있으니까. 그 다음 퀘이사가 왜 이렇게 적색 편이가 큰데 멀리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